네,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의 힌트를 오늘도 연결할 텐데요. 교보증권 윤여민 FP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F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의 주제는요, 바로 헬스케어 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이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신규 진입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미국의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최대 건강보험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지금 건강보험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좀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M&A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있고요. 피어 대비해서 높은 이제 이익률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3월에 미국의 최대 재택 의료보험사인 LHC 그룹을 54억 달러 인수한다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헬스케어 쪽으로 상당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라든지 뭐 이제 급성장하는 재택 의료 분야에서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좀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뭐 100% 이제 전 국민에게 적용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건강보험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건강보험이 뭐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에 따라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제 공보험인 메디케어 대상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보험사를 좀 가입할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가 좀 성장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정책적 요소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죠. 버니 샌더스 의원이 좀 주장했던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시행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보험 기업을 좀 운영을 하는 흔히 얘기해서 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죠. 결국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공기업의 어떤 그런 힘을 좀 강화하겠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타 보험사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아닐까 난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이 샌더스 의원이 메디케어 포 올 관련돼서 정책에 좀 발언을 하겠다, 좀 발의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섹터가 살짝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메디케어 포 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전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정책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좀 자본주의 논리가 좀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케어 포 올을 좀 공기업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어떤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고 이제 자치구라든지 행정부에서도 좀 사보험사에 좀 어떤 이러한 주도권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안정성을 더하고 좀 약간의 좀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기업에 대한 그 건강보험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정책적 이슈로 상당히 좀 주가 조정이 좀 받았을 때는 좀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로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은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계속해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이 미국 증시에서 이 헬스케어 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으로 연결하셨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그렇습니다. 이오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똑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오플로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관련된 장점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오플로우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보험 관련된 종목은 아닌데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 등재 이슈가 좀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헬스케어 쪽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슐렛,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명은 이제 옴니팟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렛에 이어서 지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를 상용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라고 하면 조그만 기계로 되어 있는데요. 몸에 좀 부착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좀 인슐린이 분배가 되는 이제 기계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좀 장점을 통해서 좀 미국, 유럽, 사실 이제 당뇨 시장이 엄청 크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슐렛이 좀 진출하지 않았던 중국, 인도네시아, 중동 쪽으로도 지금 시장을 좀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1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매출이 좀 한 10억 정도, 9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매출이 이제 6억 정도였던 걸 비교하면 지금 작년 실적을 1분기에 좀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해서 그 이탈리아 제약사죠. 메나리네와 함께 지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수출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수출에 어떤 좀 영향으로 지금 실적이 잡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올해는 지금 매출 100억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해외를 다 합쳐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년 매출이 지금 한 6억 9천, 한 7억 정도 됐으니까 한 13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건강보험 등재라는 부분은 이제 이오 패치가 제가 알기로 이제 하나의 개당 이제 4만 4천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등재가 되면 한 70% 이상의 지금 할인율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재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재구매율이 한 50% 미만이었습니다만 올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당뇨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등재가 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최대 당뇨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사이노케어와 함께 지금 조인벤처를 좀 올해 설립을 했습니다. 에 따라서 현지 라인을 좀 구축할 수 있는 제반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외 수출도 상당히 잘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올 하반기에 미국 FDA에서 지금 이오플로우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계획이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도 좀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이 건강보험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헬스케어 제품들, 좀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부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업들도 한번 잘 관심주로서 보시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헬스케어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 이제 정권을 좀 이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라든지 백신 정책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고, 또 공장 가서 또 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알겠는데요.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보험 쪽, 건강보험 쪽에 대한 정책 수혜는 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지금 윤 정부의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든지 정책이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주가는 좀 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헬스케어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제품과 달리 어떻게 보면 R&D라고 하죠.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에
부담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뭐 이어플로우드 같은 경우도 지금 2호 패치가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좀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 여기 FDA 뭐 품목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과 달리 그래도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윤 정부의 지금 그 초기 집권에서 지금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무래도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투심에 대한 부분들, 제약바이오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시적인 환경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실적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HLB의 어떤 그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쭉 누워 있다가도 한 번의 뉴스플로우라든지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러한 좀 관점에서 좀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 좀 관심주로서 보시되 조금씩 발을 잡는 어떤 그러한 접근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교보증권 윤여민 FP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FP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결고리에서는 이 의료보험에 대한 변화의 수혜주로서 이오플로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건강보험 쪽에 대한 부분은 정책, 그리고 실적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자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불안하니까 좀 더 매크로 변수가 줄어들어서 접근해보자라는 내용으로 긴 호흡의 전략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모닝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우 투자하십시오.